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도 굉장히 무덥고 또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는데, 물론 온라인이지만요. 네, 이렇게 저희 파레토 프랩 세미나에 위클리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파레토 프랩 어학원과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또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오랫동안 공부 맡겨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처음 저희 파레토 프랩과 이렇게 인연이 된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잘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부모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세미나 말미에 궁금하신 부분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뭐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그런 AP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모아놓은 저희 어, 또 사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부모님들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담아서 저희가 드리는 뭐 약소한 또 이런 선물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컨설팅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네, 일단은 뭐 저도 이런 또 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의 마음에서 이 컨설팅 참, 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안 받자고 하니 모든 이 입시라는 난관을 부모님과 학생이 오롯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어렵고요. 또 받, 이제 컨설팅을 받고자 하면 또 어느 업체에서 또 해야 되나 너무 고민되시죠. 또 주변에 흉흉한 소문도 너무 많으시고, 예, 또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보셔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만은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컨설팅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갖고 보셔야 되는지를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또 좋은 컨설팅과 나쁜 컨설팅 구분하는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네, 또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저희 파레토 또 스템 쪽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미국 명문대가 보는 스템 포트폴리오 과연 AP로 충분한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오늘 한번 대략 한 20분씩 이렇게 말씀 나눠 보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받고 예,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물론 이제 몇 개월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광고를 먼저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레토가 아시다시피 24년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원 하나로 열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빠르게 확장돼서 IB와 컨설팅을 이제 저희가 차례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 케네스 강대성 원장님을 영입해서 SAT, 그다음에 AP 리드, AP 랭, 히스토리, SSAT, 토플, 북클럽, 라이팅 이런 뭔가 좀 영어와 좀 휴메니티 과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휴메니티 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템이나 이제 이런 매스, 사이언스 이쪽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저희 케네스 강 원장님께서 파레토 휴메니티 센터를 지금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렇게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이제 네 개의 업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뭔가 협업 체계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IB, 컨설팅, 스템, 그다음 휴메니티까지 부모님들 각자 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각 센터에 디렉터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본격적으로 한번 그럼 세미나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잡은 첫 번째 주제는 같은 그레이드, 같은 GPA,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또 비슷한 이시를 했는데 또 같은 SAT 스코어, 비슷한 AP 성적. 왜 결과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한 대략 2,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그동안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컨설팅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언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요, 학생이 이제 11학년 말쯤 오셔서 이제 컨설팅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11학년 말에 너무 잘 돼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학년 말은 시작이 아니라 제출 직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보통 이제 커먼의 원서가 8월 달 초 되면 이제 열리죠. 그리고 11월 1일까지는 이제 얼리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레귤러까지 가는 학생들은 뭐 1월 초나 뭐 12월 말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이게 한국 입시랑 좀 다른 점이죠. 한국 입시는 이제 그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마치고 이제 그 끝날 때쯤 돼서야 졸업을 앞두고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미국 입시는 이제 12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학교 다니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1학년 말에 오시면 그때도 뭐 저희가 뭐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레이팅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할 거냐. 그래서 학생이 또 이미 갖고 있는 또 그 어떤 역량 안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의 레인지가 좀 정해져 있기,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높은 학교를 찍는 게 목표겠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11학년 말이 되면 이 레인지 자체를 바꾸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컨설팅이 조금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9, 10, 11 요 3년간의 기간 중에 아무래도 좀 최대한 빨리 9학년 중에는 뭔가 활동과 방향성을 좀 정하고 뭐 전공이나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얼리 포지셔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미리 좀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적기를 9학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레토도 최근에는 이제 8학년 끝나고 9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딱 어린 학년서부터 뭔가 좀 로드맵을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제 경우도 이제 그랬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길을 정하고 굉장히 그 길을 향해서 오랫동안 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 이게 내 길이 맞나?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먼저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우리 영리한 토끼가 굴을 3개 파놓는다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플랜 B를 좀 가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9학년, 10학년 때는 어떤 얼리 포지셔닝을 통한 내러티브 설계를 하고, 그래도 11학년 초에는 어떤 프로파일링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기본 에세이에 좀 윤곽을 잡고요. 이제 11학년 말 되면 마지막으로 AP 보면서 테스트 관리하고 어드바이저랑 추천서나 또 이런 카우스셀러 폼 같은 거를 좀 점검을 해서 12학년 초에 얼리를 진행하는 걸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요. 액티비티 쪽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죠.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GPA나 카운셀러, 그다음에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단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네, SAT나 TOEFL, 뭐 AP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EC인데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갖춰진 학생들은 아무래도 탑스쿨 학생일 텐데요. 탑스쿨 지원하는 학생이겠죠. 네, 그런데 탑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EC가 너무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EC, 뭐 가령 전공 관련된 EC도 있고요. 또 학생의 좀 뭔가 다이버시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있는데요. 뭐 가령 스포츠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수상, 에세이 대회, 리서치 경력, 뭐 특허, 뭐 출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정하셔야 되고 그런 걸 좀 리스트를 확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사실 입시가 굉장히 다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또 생활인이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들 뭐 어머님 아버님 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현실적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알아보시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딱 필요한 스토리라인을 딱 만들어서 이 시를 조금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네, 필요한 이시들을 조금 네, 이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완성하는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령 뭐 그냥 테니스를 했다, 발런티어를 했다,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뭐 테니스를 했다면 네, 어느 정도 대회 나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네, 그다음에 자기 포지션은 뭐였는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몇 명의 파트너와 함께 몇 개의 기관을 어느 정도 도왔는지, 또 뭐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뭐 B2B로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뭐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게 뭔가 좀 미국 대학들은 계량화되고 좀 숫자로 나타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단순히 뭘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년 동안 했고 1년에 몇 주를 했고 일주일에는 몇 시간을 했는지 자기 포지션은 뭐였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를 네, 이렇게 좀 잘 보여줘야 되고요. 흔히들 뭐 많으면 좋다고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좀 만들어내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들도 컨설팅이 우리 학생들 입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파트죠. 네. 최근에는 이제 입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평면적이라기보단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케스트라를 했다 이렇게 한 줄밖에 넣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서를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가령 어떤 슬라이드 룸이나 뭐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다 어태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저희 진행되는 이런 양상을 보면 실제 저희 원서 쓴 겁니다. 네. 굉장히 일단 뭐 시시콜콜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각 요소마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야 됩니다. 네. 가령 이제 레주메 같은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주메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좀 많이 있죠. 양식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우리 학생의 장점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룸, 그다음에 비디오가 이제 어태치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 제휴 업체들도 다 있어서요. 비디오 같은 것도 이제 좀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잘 완성해서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옵셔널 추천서도 이제 좀 있죠. 그래서 뭐 학교 바깥에 있는 이제 어떤 추천서를 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인터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특정 학교는 또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좀 잡아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추천서. 한쪽은 맡기고 한쪽은 설계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니 그 뭐 추천서에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이것도 뭔가 컨설팅에서 뭐가 좀 도움의 여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저는 도움의 여지가 있다고 그것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네. 나를 매우 잘하고 잘 알고 나를 좋아하는 하지만 약간 좀 메이저 과목이 아닌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냐? 아니면 지금 나를 잘 모르더라도 12학년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냐? 뭐 극단적으로는 나하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서를 잘 써준 선생님인데 전근을 가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냐? 그다음에 내 전공 관련되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꼭 그 뭔가 좀 메이저 과목한테 받아야 되냐? 이제 그런 뭐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엄청난 오류죠. 네, 학교 선생님이 물론 어떤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친한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학생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뭐 학생 희망하는 전공이나 레주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후크가 뭔지, 어떤 띠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키워드로 이 학생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을지, 활동은 뭐고, 내가 왜 이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요청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어떤 그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그 포인트를 미리 전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선생님도 학생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추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써준 추천서를 내용을 학생이 또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또 선생님이 또 진실한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이 추천서를 좀 잘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흔히들 좀 한국에서는 추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낙하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추천해 주시는 분이 결코 그 추천서에 뭐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에 그 추천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되게 진실하게 써주시는 편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의 뭔가 진실된 의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스크리닝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추천서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입시에서는 이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컨설팅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주메도 그렇습니다. 레주메는 이제 많은 학교에서 리ኳ어먼트는 아닙니다. 예. 리ኳ어먼트는 아니고요. 꼭 이렇게 옵셔널인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옵셔널이 단순히 옵셔널이 아니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입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저희가 사후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어떤 팩터들을 계량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만 물방울이 모여서 이제 큰 네, 강물을 이루듯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런 추천서도 죄송합니다. 레주메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레주메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활동별로 어떻게 비중을 둬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뎁스와 임팩트를 좀 네, 강조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추천서 또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셔널 활동들이 있죠. 가령 이제 유명한 게 가령 브라운은 이 2분짜리 비디오가 매우 유명합니다. 예,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이제 하버드는 붙었으나 브라운은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게 저 2분짜리 비디오를 내지 않았다고 이제 학생은 판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 특별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잘해줘야 되고요. 뭐 듀크나 노스웨스턴, 라이스는 인터뷰가 있죠. 네. 그다음에 존업이나 뭐 카네기는 레주메 필수고요. 뭐 다트머스는 피어 그룹 그 피어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에세이를 또 내게 돼 있죠. 예. 뭐 콜롬비아는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걸로 유명한 학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입시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첫째를 한 부모님도 둘째를 몇 년 후에 둘째를 하실 때 보면 이거 옛날에 없었던 건데 이런 게 생겼네 그런 거 너무 많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줘야 이제 아무래도 입시가 좀 편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컨설팅 통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역시 에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좀 진짜 배틀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정량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에세이에서 좀 이제 뭔가 좋은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밸류와 철학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쓴다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사실은 뭐 압구정에 있는 대부분의 뭐랄까요 이 저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에세이는 저마다 자기네들이 다 1등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파레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에세이스트들이 계시고요. 뭐 그중에는 뭐 브라운에서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10년 이상 네, 뭐 수백 건의 또 이런 에세이를 다뤄본 저희 수석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좀 차별화된 에세이를 쓸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 에세이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커먼앱에 들어가는 650자짜리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과 라포가 좀 잘 형성되어 있고 학생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그냥 원서 직전에 만나가지고 좋은 에세이를 쓴다는 건 이제 글쎄요 문법이나 표현 면에서는 좀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학생의 좀 뭔가 진실된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의 핏을 우리 학교가 정말 맞는 곳인지 또 이 학생은 우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이 맞는지 이 핏을 서로 검증하기 위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이 줄 수 있는 거, 나만이 줄 수 있는 거 서로 이제 양방향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저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돋보이는 활동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이제 저희는 근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런 퍼스널 에세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이 이제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왜 본인만의 경험,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이 주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뭐 역경을 이겨낸 경험, 뭐 아니면 좌절했던 경험, 뭐 모두 다 네,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네, 가령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가령 내가 뭐 민감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에세이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가령 우리 할머니랑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보드 게임한 것도 예, 분명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썼던 도와줬던 에세이 중에서는요,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이제 종교인이시고 너무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엄마 아버지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셨죠. 예, 갑자기 조금 불의의 병이 걸리셨습니다. 그 이제 그걸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어린 마음에. 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 가족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됐는지를 조금 예, 보여주는 에세이도 있었고요. 뭐 지금 엄마 뱃속에서 8달 만에 나온 팔싹동의 에세이 저는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런 사회적 편견하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에세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한 구절에서 크게 감명을 받아서 쓴 에세이도 있고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얼굴을 보면 눈 두 개죠.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보편성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자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우리 아이들을 부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예, 에세이의 소재로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Y 메이저 에세이입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Y 스쿨 이 학교가 왜 너한테 핏하는 학교냐? 사실은 그게 좀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Y 메이저로 완전히 넘어왔죠. 네, 그래서 왜 콜롬비아 또는 왜 엔지니어링 여기서 그걸 하고 싶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 뭐 콜롬비아 가는 학생들 뭐 대부분 다 뉴욕에 있어서 좋아하죠. 네, 만약에 콜롬비아가 뉴욕이 없었다면 그래도 콜롬비아를 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에세이에 야 콜롬비아는 뉴욕에 있는 학교고 NIO보다 좋은 학교니까 가고 싶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왜 콜롬비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나의 어떤 면이 콜롬비아와 이렇게 핏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좀 잘 밝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어려워하는 에세이가 커뮤니티 에세이입니다. 내가 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네, 미닝풀한 방법으로 기여를 했는지
네,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커뮤니티로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써라. 이런 것도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학생 수준에서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여 같은 것들이 뭐 되게 거창하다기보다는 내가 조그만 것들을 기여할 수 있던 그런 경험이 있냐가 또 나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에세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에세이. 이 아래 있는 거는 이제 다 시카고 에세이인데요. Find X.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완전 선문답이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좀 상상력,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쓰냐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에세이들 저희가 이제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좋은 에세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당연히 학교 리스트가 학생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같은 전공이라도 유사한 전공이라도 학교별로 제공해주는 커리큘럼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향에 맞게 전공과 뭐 그런 핏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가령 콜롬비아 같은 학교는요. 이제 부모님들 SAT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콜롬비아 는 학생 중에 한 30% 정도만 SAT 성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SAT 성적 제출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은 그만큼 뭐 EC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 굉장히 좀 뭔가 활동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령 이제 커먼 앱에는 10개의 우리가 리스트가 들어가는 반면에 UC 같은 데는 이제 20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활동 같은 게 테스트 스코어는 좀 낮지만 이런 활동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UC 같은 학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아카데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네. 그런 좀 이 핏에 맞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뭐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대부분의 학교가 뭐 7, 80% 이상은 공통적인 부분을 다 요구합니다. 다만 어떤 학교는 좀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또 뭐 어떤 다양한 뭐 다양성을 갖춘 학생을 또 좋아하는 학교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80%는 비슷하지만 나머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또 어느 학교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사실은 뭐 미국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걸 다 알아보신다는 건 참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투자를 해서 대학교 보내주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하고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보너스인데요. 네. 컨설팅의 진짜 차이는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제대로 받았냐겠죠. 네. 뭐 저한테 압구정에 있는 수많은 뭐 유학 컨설팅 업체 중에 한 군데를 꼽으라면 저는 파레토를 추천드리는데요. 뭐 당연하죠.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저희 파레토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레토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요 나쁜 컨설팅 걸러내는 방법 요거 조금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 뭐 6가지 말고도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요 6개만큼은 나쁜 컨설팅에 대한 좀 뭔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딱 첫 만남을 가는데 우리 이 학생에 대한 로드맵이 딱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성복이 아니라 뭔가 맞춤복을 우리가 산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이거 뭐 벽돌 찍어내듯이 제조업도 아니고요. 이 컨설팅이 학생도 보지도 않고 혹은 첫 만남에 뭔가 정형화된 로드맵이 쫙 나오고 그렇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서라는 거는 굉장히 그 학생의 주어가 바뀌면 그 학생이 아니라면 다른 주어를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아야 좋은 원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개별화된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많은 미팅을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첫 미팅서부터 뭔가 정형화된 로드맵이 제공됐다. 이거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야,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뭐 다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조금 학생의 뭔가 좀 자율성과 주체성을 좀 무시하는 학생의 보이스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에세이 저희가 쓰면 2시간이면 쓰죠.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학생의 컬러가 드러나게 써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뭐 마치 컨설팅에서 다 해준다. 이런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이런 약속을 하는 데일수록 계약 후에는 연락 두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시 매우 중요한데 출처와 주체가 불분명한 이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너무 많죠. 네. 말씀은 뭐 그럴듯하게 합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컨설팅에서 만든 대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주체가 좀 불분명한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 조금 위험합니다. 아이비리그 합격 개런티. 저는 이 개런티란 말이 정말 싫어요. 아니 누구 인생을 개런티 해준다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죠. 그래서 아이비리그가 또 누구도 붙을 수 있지만 누구도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들인데요. 아이비리그 합격한다는 거, 개런티 한다는 거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미리 만나는 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한다든가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경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 한 명 맡으면 대학교 갈 때까지 딱 천착해서 도와주는 게 컨설팅의 역할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담당자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딱 계약을 한다? 이것도 조금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제조업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어떤 한 학생한테 정답이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도 꼭 정답일 리는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미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모호하거나 심지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의 권익과 뭔가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컨설팅 계약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그러면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나 너무 산출물은 누구한테 가는 건지 나중에 이런 마케팅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혹시라도 뭐 불만족했을 때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가 좀 이 마켓은 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위험한 마켓이라는 부분도 함께 좀 잘 생각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좀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저희 파레토를 또 스템 유명한 학원으로 알고 계신 또 부모님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좀 한번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를 한번 15분, 20분 안에 살려서 과연 AP로 충분한가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